이 대진표에서 뭔가 기이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화려한 별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슈퍼 750 대회가 이상할 만큼 텅 비어 보입니다. 세계 랭킹 2위와 3위, 그리고 4위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위 랭커 3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넘기기엔 그 빈자리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왜 다른 대회도 아닌 인도 오픈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바로 지금이어야만 했을까요? 공식적인 사유는 부상이라는 두 글자이지만 그 행간에는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포기가 아니라 경쟁 자체를 회피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상급 선수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안세영과 맞붙는 것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사실을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이 대진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술적 전략이 아닌 선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심리 상태입니다. 이번 인도 오픈은 기술의 경연장이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멘탈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중국의 천유페이도, 일본의 야마구치도 이미 그 위력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쉼없이 달려온 안세영의 독주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넘어야 할 경쟁 상대가 아닌 차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진표가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선수들이 느꼈을 공포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물인 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직면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싸움에 몸을 던지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본능적인 선택이 빚어낸 결과가 바로 꿀대진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연쇄 기권 사태를 단순히 기록과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감정과 고뇌가 담긴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현상은 한 선수의 우승을 점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절대 강자 앞에서 다른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 민낯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후퇴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인가? 라이벌 실종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중국의 천유페이,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대만의 타이즈인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단식의 판도를 지배했던 이들이 이번 인도 오픈에서 일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안세영 이름만 보고도 다들 도망간 거 아니냐고요. 물론 과장이 섞인 말이겠지만 그 농담 속에 어쩌면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경에는 안세영 쇼크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그녀의 가공할 만한 성장세가 남긴 거대한 파문이 있습니다. 2025 시즌 내내 안세영은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였습니다. 스피드, 체력, 정신력 등 모든 영역에서 그녀의 성장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질주는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훈련과 스케줄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향하는 그들의 몸은 폭발적인 안세영의 경기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둘씩 탈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려다 엔진이 과부하로 터져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빅4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안세영 천하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녀는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공이 되었고 다른 모든 선수들은 그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이거나 도전자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스포츠계의 흔한 세대교체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등장으로 기존의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유일하게 서 있는 단 한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안세영입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코트 건너편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어려운 적입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세계 랭킹 1위라는 숫자가 아닌 절대 강자로서 느끼는 엄청난 중압감과 고독감입니다. 이번 인도 오픈이 바로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경쟁자들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고독한 질주 속에서 안세영은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경쟁의 본질과 그 심리적 작용 원리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꿀대진의 역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진이라면 우승은 당연한 것 아닌가. 겉으로는 달콤하게 들리는 이 말이 사실은 선수에겐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도 오픈에서 안세영은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대진표만 보면 마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처럼 순탄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강한 적수가 있을 때 선수는 투쟁심이라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텅 빈 공간에 홀로 서게 되면 싸움의 대상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그녀를 위협할까요? 누가 끈질긴 랠리로 그녀를 괴롭힐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은 사라지는 대신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지금 안세영에게 이번 대회는 이기면 본전, 만약 진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한다고 해서 엄청난 찬사가 쏟아질 리 없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우승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바로 그 당연함이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감으로 변해 그 어떤 상대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를 겨눕니다. 선수는 상대를 분석하는 에너지보다 내면의 흔들림을 다스리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시합이 아닙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고독한 싸움입니다. 당장 1회전 상대부터가 오쿠하라 노조미, 한때 세계 정상을 맛보았던 베테랑입니다. 과거 월드 넘버 원이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선수입니다. 현재 랭킹은 예전만 못하지만 오히려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 수 있지만 반대로 안세영은 단 한 세트만 내주어도 미디어와 팬들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다면 과연 마지막까지 그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단지 안세영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순간과 맞닿아 있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힘든 적수를 극복해내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경쟁자가 없어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인도를 택했을까요? 우승컵 너머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모두가 숨을 고를 때 그녀는 왜 굳이 인도로 떠났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번 인도 오픈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라이벌들은 불참했고 까다로운 상대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충분히 건너뛰고 체력을 비축할 명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속에는 우승 상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장소는 바로 인디라 간디 실내체육관이었죠. 이곳이 바로 2026년 8월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릴 바로 그 경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는 그저 셔틀콕을 빨리 넘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 미세한 기류, 조명의 각도, 심지어 셔틀콕의 속도에 생기는 작은 변화까지 이 모든 변수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오직 경기장 위에서만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안세영은 눈앞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차지할 더 큰 영광을 위해 그곳에 갔던 겁니다. 다가올 8월의 본고사를 치르기 전에 정답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수를 둘 수 있는 선수는 아무나 없습니다. 판을 읽는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그 누구보다 철저한 자기 통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발상이죠. 안세영을 단순히 최정상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난공불락의 존재로 만드는 힘, 바로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경쟁자들이 숨을 고르는 바로 그 시간에 그녀는 실패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먼타지에서 자신만의 승리 공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챔피언과 레전드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인도 오픈은 40억 원의 상금 대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값진 데이터라는 대박이 터진 무대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다가올 8월 세계선수권에서 그녀의 또 다른 완벽한 승리를 그려낼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를 향했던 진짜 이유는 당장의 승리가 아닌 미래의 확실한 정상 등극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세영은 성공이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40억 소녀가 보여준
자본주의의 법칙, 숫자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화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가 지금까지 코트 위에서 벌어들인 총 상금 액수입니다. 후원사 계약금이나 광고 출연료는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경기장 안에서 이뤄낸 순수한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부의 상징일 뿐일까요? 아니면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신호탄일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출처와 그 돈이 현재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안세영은 배드민턴이라는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덜한 종목에서 이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전체의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이 돈을 다시 자신의 선수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담 코치진과 전문적인 회복 관리 시스템, 해외 훈련 캠프 운영, 그리고 개인별 맞춤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까지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상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에게 40억 원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최고의 기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귀중한 에너지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그것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안세영은 그 돈을 자신의 몸과 자신의 경기력,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쏟아낸 땀의 무게이며 찢어진 근육의 고통과 경기가 끝난 뒤 무릎을 감싸쥐고 홀로 삼켜야 했던 수많은 밤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포츠 선수가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오직 자신의 힘으로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쥔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을 평범한 선수로 기억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에 기록될 전설로 만들 것인지를 가를지도 모릅니다. 15점 제도에 대비한 안세영의 속도 혁명 34분. 이것은 2020년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안세영이 한 경기를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배드민턴 세계의 흐름에 그녀가 얼마나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는 현재 경기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1점, 3세트 방식이 아닌 15점, 5세트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 규칙이 현실이 된다면 경기 운영 능력, 즉 페이스 조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긴 호흡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체력을 분배하고 승부처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5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한 세트의 길이가 대폭 줄어들면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찰나의 집중력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교한 기술보다는 빠른 속도가, 치밀한 전술보다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안세영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과거 그녀가 끈질긴 수비와 긴 랠리를 주무기로 하는 안정적인 선수였다면 2026년의 안세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플레이어로 진화했습니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ոտ기를 박는 플레이로 상대방에게는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만듭니다. 단순히 경기 운영 방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기 철학 자체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증거이며 속도를 끌어올린 것은 바뀐 규정에 맞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몸에 쌓이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더 멀리 내다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선택은 지금 단기간에 눈부신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빨라지기만 한다고 해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폭발적인 스피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며 안세영은 바로 그 시스템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 차원 높아진 기술, 강철 같은 피지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신력,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현재의 안세영을 빚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판을 새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짜인 판에 가장 먼저 완벽하게 적응한 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진화하는 이 선수의 행보를 앞으로도 깊이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점 랠리 포인트 시대의 최종 생존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안세영은 과연 그 변화의 물결 가장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안세영이라는 선수를 통해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선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배드민턴은 순발력과 판단력의 경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승리 방정식에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넘어설 줄 아는 능력입니다. 코트 위 마수가 모두 사라진 지금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네트 건너편을 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누적되는 피로,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정상에 섰다는 안도감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나는 과연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는가?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후에도 바로 이 질문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기술의 문제라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온전히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그 강인한 정신력마저 완벽히 갖춘 선수입니다. 남들이 쉬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녀는 코트로 향하고 새로운 역사를 쓴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되짚어봅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녀를 단순히 기록지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선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말에 만족하는 대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 1등이라는 결과보다 진화라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는 이런 선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이겨야 할 상대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나아가는 장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에 머무는 대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지금 단순히 셔틀콕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배드민턴의 역사라는 거대한 책에 새로운 장을 직접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깊이 있는 서사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세영 선수의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울림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한 인간이 완성되어가는 위대한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제 한 전설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백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라이벌들이 모두 무너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의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최강자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만들어낸 절대적인 존재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인도 오픈은 단순한 우승 트로피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선수권 2연패를 향한 최종 점검이자 세계 배드민턴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누적 상금 40억 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면서 그녀의 행보는 이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가 코트 안팎에서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철학이야말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 바로 그런 인물이 시대를 초월하는 전설로 남는 법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과연 단 한 세트라도 상대에게 허용할까요? 여러분이 예측하는 최종 스코어는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예리한 분석을 공유해 주십시오. 대회가 마무리된 후 누구의 예측이 가장 정확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코트 위의 안세영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화면 너머 우리가 보내는 뜨거운 함성 한마디, 경기에 집중하는 간절한 눈빛 하나하나가 모여 그녀가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에 거대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 또한 그녀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모든 순간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챔피언이 아닙니다.